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했죠.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방역에 엄청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판 뉴딜 2.0은 또 무슨 얼어빠질 소리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좀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지금요 여러분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때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방역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있다니 어쩌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은 그냥 표현 쓰겠습니다. 더 골 때립니다. 이게 대통령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또 돈 푼다는 이야기, 또 돈 푼다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글자가 작아서 한국판 뉴딜의 2.0의 핵심이에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거는 들어보셨죠? 갑자기 휴먼 뉴딜이라는 게 생겼어요. 휴먼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에 청년들에게 돈 퍼주겠다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발표해야 되나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 푸는 거 보세요. 작년에 뉴딜 1.0을 발표할 때는 160조 풀겠다 하더니 이번에는요 220조 풀겠대. 220조. 220조가 어디 있죠? 220조. 그래서 220조를 풀어서 일자리를 참 제가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뉴딜 1.0에서는 190만 개를 만드는데 뉴딜 2.0에는 250만 개를 만들겠대요. 여러분, 권력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죠? 권력이라는 건 양날의 칼날입니다. 언제든 내가 베일 수가 있어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고 꽃은 열흘을 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통탄할 따름입니다. 통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휴먼 뉴딜이요? 말이 좋아 휴먼 뉴딜이지 그 뉴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청년들에게 돈 풀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돈 풀겠다는 이야기. 핵심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요. 매달 3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1,080만 원을 더 보태주겠대요. 그래서 1,400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1,400만 원에.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면요. 그러니까 정부가 쉽게 말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막 주겠다는 겁니다. 30만 원씩. 30만 원씩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얹어주겠다는 거. 이게 연 2,200만 원 이하뿐만 아니에요. 연 3,600만 원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2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거기도 또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연 5천만 원 이하의 그 소득도 마찬가지 펀드에 납입을 하면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까지 해준대요. 그냥 표현 쓰겠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돈 주는 거 좋아합니까?
돈은 청년들이 돈 주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돈 주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금 청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일할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현금 쥐어주고 선심성 대책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뉴딜입니까? 이게 한국판 뉴딜이냐고요. 이게 결국은 청년들에게 표값 뿌리는 거죠. 표값. 표값 뿌리는 거 외에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기자를 30년 가까이 했고,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경영학 박사까지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돈 주는 것조차 말입니다. 돈 주는 것조차 모욕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욕적이라고. 현금 매수 대상이 청년인데 그 청년들이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것은 망각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한 달에 푼돈 20만 원 30만 원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는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는커녕 공정한 기회는커녕 몇 푼의 돈으로 환심을 산다는 건 과연 청년들이 그 마음을 들어줄까요? 오히려 청년들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있고요. 실용주의 노선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념이나 이런 편가르기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실사구시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단언까지 하나 하면요, 세대는 넘어갑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1983년 1984년만 하더라도 대학은 그야말로 데모천지였습니다. 데모천지.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대를 제가 1988년에 제대했습니다. 딱 4년 후였어요. 4년 후. 4년 후 대학은요,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거기에 모든 대학생들이 고심하면서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이미 그때는 실사구시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586들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세대는 교체되고 아마도 당분간은 가겠지만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 시프트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실용주의를 가지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 아버지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업화 세대들의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실사구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